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을 보도하는 서구 매체들, 특히 영국의 태블로이드지는 아주 황당한 가짜뉴스를 자주 생산합니다. 태블로이드지만 그래도 신문이란 언론 매체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짓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영국의 데일리스타는 특종 기사라면서 기발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제목은 푸틴이 바닥까지 박박 긁는 바람에, 그러니까 있는 인력 자원을 탈탈 털어 전장에 투입하고 있어 67세 러시아 뚱보 장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것을 명령받았답니다. 데일리스타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아프간 참전 경력이 있는 파벨 장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기 위해 퇴역 상태에서 다시 부름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많은 러시아 장성들이 사망하는 바람에 푸틴이 퇴역한 뚱보 장군까지 불러냈다고 잔뜩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뚱보 장군은 하루에 5끼를 먹는데 보드카로 반주까지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벨 장군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군복이 터질 듯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저런 퇴역 장군까지 소집하느냐는 조롱을 하기 위해 데일리메일이 소위 특종 기사를 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믿겨지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라이언 에머리라는 네티즌이 동료인 로테 람브레히트라는 이와 함께 진위를 파악했습니다. 라이언 에머리는 완전히 개떡 같은 소리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팩트 체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라이언 에머리는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안면 인식 기능이 있는 핌아이스라는 앱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파벨이라는 이름의 인물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뚱보 장군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신원만 파악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은 모스크바에서 800km 떨어진 몰고그라드 오블라스트 옐란스키구의 행정관리들이었습니다. 사진의 배경도 좀 수상쩍었습니다. 이들은 기념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오리지널 현장 사진의 기념탑과 나무가 뚱보 장군이 나온 사진과는 다릅니다. 오리지널 현장 사진에서는 기념탑 뒤에 나무가 보이는데 또 다른 사진에는 나무가 기념탑을 가리고 있습니다. 라이언 에머리는 도대체 사진의 진위를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진이 왜 다를까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포털 얀덱스의 뉴스란을 뒤졌습니다. 그 결과 오리지널 사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뚱보 장군 파벨 뒤에는 기념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원의 나무 앞에서 지방행정관과 나란히 서 있을 뿐입니다. 이들이 모여 사진을 촬영한 시기는 마침 국경 경비대 날이었습니다. 이날 영국 매체들이 파벨 장군이라 부르는 뚱보 퇴역군인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옐란스키구의 공식 텔레그램에 오른 사진들입니다. 라이언 에머리는 동료와 함께 옐란스키구 국경경비대 퇴역군인 가운데 파벨 장군인지 아드너 글라스키니란 소셜 네트워크로 검색해봤습니다. 그 결과 파벨이란 이름의 장성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퇴역 국경 경비대원들의 신원을 뒤져봤지만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이름의 장성이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리 만무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뚱보 퇴역군인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67세 파벨 장군이라고 영국 매체들이 실명을 거론한 이는 58세 이반 뚜르친이었습니다. 러시아군과 국경 경비대에서 퇴역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국경에서 20년을 근무하다 2011년에 퇴역한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아프간에 참전한 67세 퇴역 장성이라는 영국 매체의 보도는 그냥 창작 소설이었습니다. 엉뚱한 사진 하나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파벨이라는 이름까지 지어내면 모두 속아 넘어갈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데일리스타가 처음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익명의 고위 정보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이나 오신트 소식통은 가짜 뉴스를 만들 때 주로 언급됩니다. 익명은 대체로 아니면 말고식이 많습니다. 기자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다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오신트도 그렇습니다. 공개된 정보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인 출처나 이름이 없으면 가짜 뉴스의 근원으로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데일리스타의 가짜 뉴스는 메일이나 더 선 같은 영국 매체들은 물론이고 벨기에, 미국 매체들도 그대로 베꼈습니다. 영국의 메일은 데일리스타의 가짜 뉴스에다가 더 살을 붙여 기사를 키웠습니다. 뚱보 장군 파벨을 동방에서 온 야수라고 지칭하면서 패닉에 빠진 푸틴이 거구의 퇴역 장성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고 떠들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장성들이 모두 전장에서 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도 붙였습니다. 파벨 장군은 매일 5개 보드카 1리터를 비운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알레포의 도살자 드보론코프 장군도 부패하고 잔인한 다른 장성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드보론코프 장군이 술고래 성격이 포악해 부하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소설을 써댔습니다. 더 선지도 장군이 고고할 푸틴이 절박함에 빠진 나머지 뚱보 장군을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더 선지 같은 태블로이드는 연예인들의 추문을 캐는 파파라치 짓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이냐에 관계없이 단기간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선정적인 기사가 특징입니다. 라이언 에머리는 데일리스타가 가짜뉴스를 생산한 이후 다른 매체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일리스타에 기사와 관련해 문의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매체들은 절대 정정 기사를 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묻히겠지 하고 다음에 또 가짜뉴스를 남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라는 25세 우크라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젤렌스키 키예프 정권이 이 여성을 유럽 통합 담당 부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른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유튜브 동영상을 찍은 게 경력의 전부인 그녀에게 젤렌스키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외모는 시크하지만 유로 통합이란 부문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뷰티 컨설팅 회사 사장으로 4년 동안 일했을 뿐입니다. 사회정책 부문에서 뭘 알아야 유로 통합 업무를 할 수 있을 텐데 결국 본 것만 축내게 생겼다고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가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 후보국 명단에 오른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책을 만들어 사람까지 임명했습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가 받게 될 공식 월급은 68,600 흐리브냐, 달러로 환산하면 2,300달러입니다. 이는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서 받는 월급 28,000 흐리브냐, 달러 환산신 950달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유로 통합 담당 부부장 직책은 사회정책부 산하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회정책부는 그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경력을 사회운동이란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현재 키예프 국립대학에서 저널리즘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대통령의 연예기자, PD, 작가로 내각을 구성한 젤렌스키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요직에 기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